8년간의 침묵, 그리고 깨어진 고요함. 2009년 상하이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 왕씨 부부의 집은 8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곰팡이 냄새와 눅눅함으로 가득했다. 그들의 얼굴은 깊은 주름만큼이나 오랜 고통을 담고 있었다. 그들이 딸이 실종된 지 8년 만에 경찰서 문을 두드렸다. 딸아이가 연락이 끊긴 지 8년이나 됐습니다. 왕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의 아내는 손수건을 든 채 말없이 흐느꼈다. 당시 사건을 맡게 된 젊은 형사 수나울은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보통의 부모라면 딸이 하루만 연락이 안 돼도 애가 타기 마련인데 8년이라니. 8년이면 모든 흔적이 바람에 흩날려 사라질 시간, 모든 기억이 희미해질 시간이다. 왜 이제야 신고하셨습니까? 수나오의 질문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다. 왕씨 부부는 고개를 떨구며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들의 가정은 늘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딸은 결혼 후 남편과 따로 살게 되었고 왕씨 부부는 딸과의 관계가 껄끄러웠다. 그러나 명절마다 딸에게서 걸려오던 안부 전화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겼다. 처음에는 부부싸움이 심해져서 잠시 연락을 끊은 것이라 생각했다. 딸이 고집이 센 편이었기에 한동안 냉각기를 가지는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불길한 예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혹시 딸이 멀리 떠나 그들처럼 불행한 관계를 끊어내려 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매일 밤 그들은 딸의 전화번호를 누르려다 멈췄다. 혹시라도 딸의 삶에 방해가 될까봐 혹은 차가운 목소리를 들을까 두려워서였다. 그 망설임과 두려움이 8년이라는 기나긴 침묵을 낳았다. 수나오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내심 납득하기 어려웠다.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의 생사를 8년이나 모른 채 지낼 수 있을까? 그는 직감적으로 이 실종 사건 뒤에 숨겨진 비밀이 이 가족의 불화보다 훨씬 더 어둡고 끔찍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8년의 침묵 뒤에는 분명히 무언가 특별하고 섬뜩한 이유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는 왕씨 부부의 눈빛에서 고통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공포와 죄책감까지 읽어냈다. 이들의 느린 신고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스스로 외면하고 싶었던 거대한 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수나오는 낡은 서리처를 열어 왕씨 부부의 딸 왕씨의 실종 사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냉정하고 기묘한 거짓말 수나오 형사는 곧바로 실종된 왕씨의 남편 우씨를 경찰서로 소환했다. 우씨는 아내의 실종을 신고한 장인 장모와는 달리 놀랍도록 차분한 태도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나 슬픔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아내가 잠시 출장이라도 간 것처럼 태연했다. 수나오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섬뜩한 냉정함에 본능적인 경계심을 느꼈다. 부인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나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우씨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일을 하러 갔습니다. 부부가 매일 붙어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직업이 있는 사람이고 저도 따로 하는 일이 있고요. 수나오는 그의 답변을 들으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평범한 부부라면 아내가 8년씩이나 집을 비웠다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행동했을 텐데 그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수나오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왕씨의 사진으로 향했다. 사진 속 왕씨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우씨의 눈은 그 사진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다. 부인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수나오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멀리 간다고만 들었습니다. 우씨의 대답은 너무나도 모호했다.
그때 수나오는 우 씨가 무심코 깍지 낀 손을 풀어놓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목에는 미세한 긁힌 자국들이 있었다. 수나오는 직감했다. 이 남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우 씨의 집을 압수수색할 계획임을 통보했다. 우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는 순간적으로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다. 경찰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수나오는 그 안에 감춰진 미세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경찰이 우 씨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수나오는 더욱 기괴한 상황에 직면했다. 집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왕 씨의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왕 씨가 즐겨 쓰던 화장품이, 옷장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옷들이 고스란히 걸려 있었다. 마치 그녀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집에서 살았던 것처럼. 어떤 여자가 일을 하러 떠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갈까? 특히 어린 아들까지 두고서 말이다. 수나오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왕 씨가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왕 씨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이토록 사랑스러운 아들을 두고 그 어떤 연락도 없이 8년이나 동적을 감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 순하오의 머릿속에서 우 씨의 말이 조각조각 부서지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거짓말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순하오의 직감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우 씨의 차분함은 단순한 냉정함이 아니라 끔찍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계산된 연기였다. 그의 손목에 난 상처, 집 안에 고스란히 남겨진 아내의 흔적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실종에 대한 그의 기묘한 무관심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왕 씨는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우 씨였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수나오는 우 씨의 집을 떠나며 뒤를 돌아보았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그 집 안에서 8년 전의 어느 밤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감춰진 공포의 흔적, 낡은 집의 비밀. 다음 날 아침 수나오 형사는 왕 씨의 부모님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단순한 실종 신고가 아니라 우 씨를 용의선상에 올린 채 심층 조사를 시작하기 위함이었다. 왕 씨의 어머니는 딸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눈물을 쏟아냈지만 수나오가 우 씨의 수상한 행동에 대해 묻자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공포와 증오로 변했다. 그 남자, 제 딸을 괴롭혔어요. 늘 멍이 들어 있었는데 딸은 옷으로 가리기 바빴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뜨거웠다. 그녀는 왕씨 부부의 잦은 부부싸움이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었음을 암시했다. 그것은 폭력이었다.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을 갉아먹는 섬뜩한 폭력이었다. 수나오는 8년 전 왕씨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며 마음속으로 분노를 사겼다. 그리고 딸이 사라진 뒤 그 남자는 집을 고쳤어요. 왕씨의 아버지가 갑자기 끼어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한마디는 수나오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섬광을 일으켰다. 집을 고쳤다. 이 단순한 사실은 우 씨의 모든 행동에 숨겨진 의도를 설명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왕 씨의 부모는 딸이 사라지기 직전 우 씨와 집수리를 두고 크게 다투었다고 회상했다. 왕 씨는 낡은 집 그대로 사는 것을 좋아했지만 우 씨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집을 싹 뜯어 고치길 원했다.
그리고 딸이 사라지자마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공사를 시작했다.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침실과 거실의 바닥을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한 기록이 있었다. 8년 전에 낡은 영수증과 설계도를 손에 쥔 순하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날 밤 순하오는 19년 전의 오래된 주택 사진을 찾아냈다. 사진 속의 집은 지금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 특히 서북 쪽 방의 바닥과 벽은 낡고 거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매끄럽고 단단한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다. 순하오는 사진을 보며 섬뜩한 상상을 멈출 수 없었다. 만약 우 씨가 정말 아내를 살해했다면 시신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왜 하필 바닥을 뜯어내고 콘크리트를 덮었을까? 순하오는 다음날 아침 일찍 우 씨의 집을 찾아갔다. 우 씨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고 모든 질문에 모릅니다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겠습니다 라고만 답했다. 순하오는 우 씨의 냉정한 얼굴을 마주하며 그가 8년 동안 숨겨온 거대한 비밀의 존재를 확신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이 낡은 집, 그들이 함께 살았던 공간 안에 묻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집의 곳곳을 다시 살펴보던 순하오는 서북쪽 방의 벽에서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다. 균열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퀴퀴한 냄새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순하오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는 벽에 귀를 바짝 대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마치 그 두꺼운 콘크리트 벽 뒤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벽을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시멘트 벽이 아닌 묘한 질감의 무언가였다. 이곳에 뭔가가 있어요. 순하오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왕 씨의 실종 사건은 단순한 가족 불화나 가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8년의 시간 동안 콘크리트 아래에 묻혀온 끔찍하고 섬뜩한 비밀이었다. 모든 것은 이 낡은 집, 그리고 우 씨가 감추려 했던 새로운 바닥에 숨겨져 있었다.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허무한 좌절. 우 씨의 집 수리 내역을 확보한 순하오 형사는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재차 집을 덮쳤다. 이번에는 단순한 탐색이 아니었다. 강력팀과 과학수사팀이 총동원되어 집안 곳곳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순하오는 특히 서북쪽 방의 바닥과 벽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이곳의 바닥 콘크리트, 그리고 이 벽들을 모두 분석해봐. 뭔가 수상해. 순하오가 지시했다. 첨단 장비들이 동원되었다. 지면 투과 차이를 탐지했다. 형광물질을 뿌려 혈흔 반응을 확인하고 루미놀 용액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8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집어삼킨 듯 했다. 수사관들이 바닥에 미세한 틈새에 핀셋을 넣고 흙을 긁어내도 벽면을 두드려도 아무런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 콘크리트는 너무나도 단단했고 8년 전의 흔적들은 이미 자연의 섭리 속에 완전히 소멸된 것처럼 보였다. 벽면은 깨끗했고 루미놀 용액은 허무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동안 우 씨는 경찰서에서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순하오는 그를 향해 심리전을 펼쳤다. 우 씨, 집 수리할 때 혼자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도와줬습니까? 저 혼자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우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부인이 사라진 직후 왜 서둘러 집을 고치려 했죠? 그리고 왜 하필 바닥과 벽을 새로 했습니까? 순하오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우 씨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오래된 집이라 낡아서요.
부인도 저도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부인은 지금 없을 뿐이지 돌아올 겁니다. 이 뻔뻔한 대답에 수나오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우씨의 눈빛은 마치 거울처럼 수나오의 분노만을 반사할 뿐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훈련된 것처럼 모든 질문에 모호하고 증거를 댈 수 없는 방식으로 답했다. 수나오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우리가 집에서 당신의 부인이 실종된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의 말에 우씨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수나오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간 이어진 과학수사팀의 정밀 감식 결과는 수나오의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형사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미세한 흙 성분 차이만 확인되었을 뿐 사람의 흔적이나 혈흔은 없습니다. 8년 전의 콘크리트라해도 이렇게까지 깨끗할 수는 없는데 누군가 완벽하게 청소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사팀의 보고를 들은 수나오는 허탈감에 휩싸였다. 시간은 그들의 가장 큰 적이었다. 우씨는 이 모든 것을 예측한 것처럼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심증은 99.9%였지만 물증이 없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우씨를 구금할 수는 없었다. 법은 냉정했고 숙은 눈빛을 가진 남편뿐이었다. 순하오는 좌절감에 느끼며 우씨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문을 나서는 우씨의 얼굴에는 처음부터 있었던 그 옅은 미소만이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순하오의 눈에 마치 조롱처럼 보였다. 우씨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왕씨의 실종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잠정 종결되었다. 순하오는 이대로 사건을 묻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냉정한 현실은 그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서리철은 낡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고 순하오는 그 서리철이 다시 빛을 볼 날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날 밤 왕씨의 눈빛이 마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듯 그의 꿈속에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끝나지 않은 공포,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왕씨의 실종 사건이 잠정 종결된 지 몇 달 후, 순하오는 다른 사건들을 처리하며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 구석에는 늘 우씨의 차가운 눈빛과 증거를 찾지 못한 허탈감이 남아 있었다. 왕씨의 억울한 죽음이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로 자리 잡았다. 어느 비오는 날 오후 순하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교통사고 조사팀이었다. 순 형사님, 우씨라는 사람 아십니까? 오늘 새벽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순하오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죽음? 그것도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그는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우씨의 차량은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아래로 추락해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져 있었다. 현장은 피자국과 유리 파편으로 가득했고 그 끔찍한 잔해 속에서 우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교통사고 조사팀은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순 사고로 결론 지으려 했지만 순하오의 직감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씨는 운전 경력이 20년이 넘는 베테랑이었다. 졸음운전으로 이토록 끔찍한 사고가 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순하오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충돌 직전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했다. 그리고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사고가 난 지점은 공교롭게도 사각지대였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우연의 일치처럼 보였다.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것처럼. 순하오는 우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만약 우 씨가 정말로 왕 씨를 살해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어쩌면 그 누군가가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향했다. 차가운 공기와 포르말린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얀 천이 덮인 우 씨의 시신을 본 순간 순하오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생전의 그 무감각한 표정이 남아있었다. 죽음마저도 그의 가면을 벗겨내지 못한 것 같았다. 순하오는 문득 우 씨의 손목을 확인했다. 실종 사건 당시 그가 보았던 미세한 긁힌 자국은 사라지고 사고로 인한 끔찍한 상처들만 남아있었다. 이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유일한 용의자가 사라졌다. 순하오는 자신의 수사가 과연 옳은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아니면 그저 시간만 낭비한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진실을 아는 두 사람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왕 씨는 땅 속에, 우 씨는 죽음 속에. 그날 밤 순하오는 술잔을 기울였다. 씁쓸한 술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그는 왕 씨의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다. 사진 속 왕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10년이 넘는 세월의 응어리를 담고 있는 듯 보였다. 순하오는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죽인 범인이 맞다면 그는 이미 당신 곁으로 간 것 같군요. 이제 당신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기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 우 씨는 왜 죽었을까? 그리고 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사건의 끝은 보이지 않았고 순하오는 왕 씨의 미스터리가 영원히 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죽은 우 씨의 눈빛이 마치 넌 영원히 진실을 찾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11년 후 다시 깨어난 악몽. 시간은 모든 것을 지워버릴 것만 같았다. 왕 씨의 실종 사건이 잠정 종결되고 11년이 흘렀다. 2020년 12월 순하오 형사는 이제 중년의 베테랑 수사관이 되어 있었다. 그는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했지만 왕 씨 사건만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미결의 상처로 남아 있었다. 매년 연말 그는 날든 사건 파일들을 정리하며 왕 씨의 서리처를 훑어보곤 했다. 그때마다 그는 8년 전의 무력감과 분노, 그리고 우 씨의 미스터리한 죽음을 떠올리며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서류 정리를 하던 중 순하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상하이 시 공안국장. 국장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꾸려졌고 상하이 시내의 모든 장기 미제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왕씨 사건은 그들의 최우선 재수사 목록에 올랐다. 새로운 과학수사 기법과 기술 발전 덕분이었다. 순하오는 즉시 왕씨의 아들, 이제는 20대 후반의 청년이 된 그를 찾아갔다.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한 채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의 행방조차 알지 못하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정말 돌아가셨을까요? 청년의 눈빛에는 체념과 함께 작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순하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고 말했다. 현재 그 집은 새를 놓아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순하오는 그 청년에게서 허락을 받은 후 19년 만에 왕씨가 살던 낡은 집으로 향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택이었지만 순하오는 이미 그곳에 감춰진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 집을 둘러싼 공기는 19년 전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키키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순하오가 도착했을 때
현재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이미 경찰의 방문 소식을 듣고 있었다. 세입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순하오를 맞았다. 형사님, 이 집 좀 이상해요. 밤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찬 기운이 느껴져서. 세입자의 말은 순하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단순한 미신일 수도 있지만 19년 전 사건을 알고 있는 순하오에게는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다. 그는 서북쪽 방으로 향했다. 19년 전 그가 좌절했던 그 방이었다. 벽은 여전히 단단했고 바닥은 매끄러웠다. 그러나 순하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가면처럼 보였다. 순하오는 방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바닥으로 바닥을 쓸었다. 차가운 콘크리트의 감촉이 그의 손끝에 전해졌다. 이 바닥 아래에 어쩌면 19년 전 사라진 왕 씨의 시신이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그를 공포와 함께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팀원들에게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다시 한번 집을 정밀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에는 어떤 증거라도 아주 미세한 흔적이라도 놓치지 않을 작정이었다. 어둠이 깔린 밤, 순하오는 홀로 그 방에 남아 있었다. 19년 전의 좌절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불현듯 바닥에서 느껴지는 묘한 진동에 귀를 기울였다. 마치 콘크리트 아래에서 어떤 영혼이 울부짖고 있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리와 싸우며 19년 동안 잊고 지내려 했. 그리고 그는 이 낡은 집의 벽과 바닥에 감춰진 섬뜩한 비밀을 기어코 파헤치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콘크리트 아래에 속삭인 재수사 전담팀이 우 씨의 낡은 집으로 도착한 것은 다음날 아침이었다. 순하오 형사의 지휘 아래 최첨단 과학 수사 장비들이 동원되었다. 지면 투과 레이더, PR와 3D 스캐너, 그리고 특수 감마선 분석기까지 19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장비들이 차례로 설치되었다. 세입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집을 비워주었고 이제 집안은 과학수사팀의 긴장된 움직임으로 가득 찼다. 순하오는 팀원들에게 서북쪽 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명령했다. 이 방에 모든 의심스러운 점이 모여 있어. 벽과 바닥의 두께, 그리고 이상한 냄새. 모두 놓치지 마. 가장 먼저 벽면 스캐닝이 시작되었다. 3D 스캐너는 벽의 내부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했고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벽의 두께가 다른 방에 비해 무려 30cm나 더 두꺼웠다. 보통의 벽돌이나 콘크리트 벽이 아닌 내부에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 벽을 두드릴 때 들리는 둔탁한 소리는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암시하는 듯했다. 다음은 바닥이었다. 순하오는 19년 전의 낡은 설계도를 펼쳐놓고 현재의 바닥과 대조했다. 서북쪽 방의 바닥만 유독 두꺼운 콘크리트로 재시공된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GPR 장비가 바닥을 스캔하기 시작하자 화면에 미세한 밀도 차이와 함께 옅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마치 콘크리트 아래에 거대한 무언가가 묻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순하오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감마선 분석기가 이상 신호를 보냈다. 형사님, 여기 바닥 아래에서 금속 성분이 검출됩니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과는 다른 성분입니다. 순하오는 그 소리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 19년 전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단서들이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단순한 집수리가 아니었다. 우 씨는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아니, 무언가를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이 끔찍한 공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순하오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콘크리트 바닥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아래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이 투영되는 것만 같았다.
순하오는 팀원들에게 잠시 작업을 멈추게 하고 조용히 말했다. 이 아래에 왕 씨의 시신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함부로 파낼 수는 없어. 집의 구조가 훼손될 수도 있고 만약 아무것도 진실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순하오는 잠시 망설였다. 19년 전의 무력감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 그가 단호하게 파헤쳤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왕 씨의 억울한 영혼이 이 차가운 콘크리트 아래에 갇혀 있다고 믿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파내자. 순하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모든 팀원들은 그의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밖은 이미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낡은 집 안에는 순하오와 수사팀 그리고 콘크리트 아래에 갇힌 채 속삭이는 듯한 끔찍한 진실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리고 왕 씨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 삽과 곡괭이를 들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도구들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향했을 때 모두의 머릿속에는 19년 전의 공포가 섬뜩하게 되살아났다. 파헤쳐지는 진실의 구덩이. 왕 씨의 아들로부터 허락을 받은 순하오 형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명령에 따라 과학수사팀은 조심스럽게 콘크리트 바닥을 깨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곡괭이가 바닥에 내리꽂히는 순간 둔탁하고 섬뜩한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다. 19년 동안 침묵 속에 갇혀있던 악몽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수사는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콘크리트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갔고 순하오는 혹시라도 시신에 손상을 줄까 우려하며 팀원들에게 작은 조각까지도 놓치지 말고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수상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콘크리트 아래 흙더미를 덮고 있는 낡은 비닐 종이였다. 형사님, 여기 비닐이 있습니다. 한 팀원이 소리쳤다. 순하오는 즉시 달려가 비닐을 확인했다. 이건 방습용 비닐로 보이는데 흔한 자재입니다. 팀원은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순하오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직감했다. 우 씨는 이렇게 허술하게 끝내지 않았을 것이다. 순하오는 비닐 아래를 더 파내도록 지시했다. 그들이 더 깊이 파고들었을 때 다음 단서가 드러났다. 흙더미 속에서 묘하게 녹슨 6개의 철근이 발견된 것이다. 이 철근들은 콘크리트 바닥을 보강하는 데 쓰이는 일반적인 철근들과는 종류와 굵기가 달랐다. 순하오는 이 철근들이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이거나 특정한 용도를 위해 사용된 것임을 직감했다. 철근 제조사를 확인해봐. 흙더미는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땅 아래에 파여있는 직사각형의 구덩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성인 한 사람이 눕기에 정확히 맞는 크기였다. 모든 팀원들은 삽질을 멈추고 구덩이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19년 전의 시간이 그대로 멈춰 있었다. 순하오가 먼저 구덩이 안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삽으로 흙을 걷어내자 썩어 문드러진 옷가지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옷가지 아래 한 사람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차가운 흙 속에서 하얗게 변해버린 해골은 순하오를 향해 무언의 절규를 하는 듯했다. 순하오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보였다. 왕 씨는 이곳에 묻혀 있었다. 시신... 아니, 유골입니다. 왕 씨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깃줄이 있습니다. 한 팀원이 뼈 옆에 놓인
낡고 검게 변한 전깃줄을 가리켰다. 수나오는 전율을 느꼈다. 전깃줄. 그것은 우 씨가 아내를 살해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도구였다. 전깃줄은 목을 조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수나오는 그 전깃줄을 들여다보며 소름 끼치는 상상을 했다. 우 씨는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이 방의 바닥 아래에 묻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덮었다. 그리고 매일 밤 아들을 데리고 그 시신 위에서 잠들었을 것이다. 진실은 잔혹했다. 19년 동안 수나오를 괴롭혔던 모든 의문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우 씨의 냉정한 태도, 집 수리, 그리고 미스터리한 죽음. 모든 것이 이 구덩이 안에서 시작되고 끝났다. 수나오는 무릎을 꿇고 구덩이 안의 유골을 내려다보며 읊조렸다. 당신, 결국 이 집을 떠나지 못했군요. 밤이 깊어질수록 집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수나오와 팀원들은 유골과 증거물들을 조심스럽게 수습했다. 그들의 등 뒤로 19년 동안 콘크리트 아래에 갇혀있던 원혼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제 왕 씨는 19년 만에 비로소 차가운 땅 속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는 듯 어둠 속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19년 만에 드러난 진실의 퍼즐. 밤이 깊어질수록 발굴 현장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수나우 형사는 팀원들에게 유골과 증거물들을 조심스럽게 수습하도록 지시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신성한 의식이 남겨진 증거였다. 수나오는 법의학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유골이 된 지 오래라 어렵겠지만 반드시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며칠 후 법의학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형사님, 유골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분석 결과 실종된 왕 씨와 일치합니다. 수나오의 예상은 적중했다. 이로써 왕 씨의 19년 실종 미스터리는 끝이 났고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누가 왕 씨를 죽였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였는가? 법의학팀은 유골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했다. 유골에는 둔기나 흉기에 의한 외상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골절이나 타격 흔적도 없고요. 하지만 경추 주변의 미세한 흔적과 갈비뼈의 변형을 볼 때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보입니다. 목이 졸린 흔적입니다. 법의학자의 말에 수나오의 머릿속에 삼광이 스쳤다. 현장에서 발견된 낡은 전깃줄. 그것은 목을 조르는 데 사용된 흉기였다. 우 씨가 아내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끔찍한 진실을 콘크리트 아래에 묻어버렸던 것이다. 수나오는 법의학자의 분석 보고서와 현장 증거물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우 씨의 거짓말, 집 수리, 그리고 19년 만에 드러난 유골. 모든 것이 우 씨가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유일한 용의자인 우 씨는 이미 사망하고 없었다.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하고 진실의 일구만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수나오는 왕 씨의 아들을 다시 만났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다. 당신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9년 동안 당신이 살던 그 집 바로 바닥 아래에 계셨습니다.
청년은 수나오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눈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매일 밤 어머니의 무덤 위에서 잠들었다는 끔찍한 진실은 그의 정신을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다. 그가 겪었을 공포와 혼란은 수나오의 상상을 초월했다. 저희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군요.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만년에 치러지는 장례식은 엄숙하고 슬픔으로 가득했다. 수나오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왕씨의 영혼은 이제야 비로소 자유로워졌지만 그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완벽한 범죄의 미스터리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게 되었다. 법은 우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증거는 있으나 범인을 심판할 수 없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다. 수나오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우씨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죄책감에 시달린 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누군가가 그를 제거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가설도 증명할 수 없었다. 19년의 시간은 모든 것을 묻어버렸고 수나오는 그저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왕씨의 유골은 마침내 평안을 찾았지만 그녀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다. 영원히 묻힌 진실의 그림자, 왕씨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엄숙하게 치러졌다. 19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그녀의 유골은 비로소 평안한 안식처를 찾았다. 수나오 형사는 장례식장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왕씨의 아들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들고 눈물을 쏟아냈고 늙은 왕씨 부부는 슬픔에 잠겨 비틀거렸다. 수나오는 그들의 슬픔이 단순한 상실의 아픔이 아니라 19년 동안 이어진 의문과 공포가 해소된 후의 복합적인 감정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결말은 오지 않았다는 씁쓸한 현실 또한 깨달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수나오는 왕씨의 아들을 찾아갔다. 어머니를 보내드려서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지셨습니까?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빠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아빠는 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수나오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법의학 보고서와 현장 증거는 우씨가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법은 죽은 자를 심판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은 추정으로만 남았다. 수나오는 우씨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것이라는 의문을 버릴 수 없었다. 죄책감에 시달린 우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 혹은 왕씨의 가족 중 누군가가 복수를 위해 그를 해쳤을 가능성, 혹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제3자가 그를 제거했을 찾아갔다. 바닥은 이제 거대한 구덩이로 변해 있었다. 그는 구덩이 가장자리에 서서 깊은 어둠을 들여다보았다. 19년 전 이곳에 묻혔던 왕씨의 억울함이 여전히 서려 있는 듯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서리철을 꺼내들었다. 왕씨 실종 사건. 그는 이제 이 서리철을 덮고 영원히 미결 사건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진실은 콘크리트 아래에서 드러났지만 범인의 동기와 그를 둘러싼 또 다른 미스터리는 영원히 그 구덩이 속에 묻히게 된 것이다. 수나오는 텅 빈 집 안에서 왕씨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했다.
우 씨와의 끔찍한 다툼, 그리고 차가운 바닥 위에서 서서히 옥죄어 오는 전깃줄의 압력. 아마 왕 씨는 자신에게 닥쳐온 끔찍한 운명을 직감했으리라.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살해된 후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의 바닥 아래에 묻힐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매일 아들이 자신 위를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영혼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사건은 수나오의 형사 생활에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상처를 남겼다. 그는 정의를 실현했지만 범인에게 벌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낡은 집을 뒤로하고 돌아서며 생각했다. 진실은 승리했지만 완벽한 정의는 아니었다. 어떤 범죄는 그 잔혹성 때문에 혹은 시간과 운명 때문에 법의 심판을 피하기도 한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왕씨 사건은 그렇게 서류철 속에서 그리고 순하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19년의 시간 동안 콘크리트 아래 갇혔던 한 여인의 끔찍한 비극은 다시 한번 그 집과 함께 그리고 죽음의 침묵 속에 영원히 잠들었다.